근데 안철수는 지금 자기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민주당을 뛰쳐나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의 패권, 독식에 대한 저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 당대표 모두 안철수 대표가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요. 이제 그야말로 국민당은 이제 안철수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고위 구성을 보면요. 현역 의원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네. 그럼 원외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최고위원회 포진에 있으면은 국민당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최고위원에 대한 건의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몇 번 했는데 안철수로 몰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안철수당이 되었고요. 근데 국회의원 몰빵이 아니 저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안철수 당이 되었다고 보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싸우겠다. 그게 딱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와 싸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고요. 특히 안철수가 주장하는 극중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전후해가지고 친박 빼고 또 민주당 빼고 나머지 세력을 자기 중심으로 세력화하겠다. 과거 제3지대죠. 예, 친박 신문 제외 다 모여라. 예. 아마도 현실적으로 이제 바른정당 플러스 알파 이런 이제 연대 통합 이런 이제 포석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국민당의 지지 기반 지역이 호남인데 이런 안철수의 앞으로 극중주의 정치를 호남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기 그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의 뭐 많은 지적을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도 원외지 않습니까? 현재 원이 아니니까. 초선으로 비록 원외. 당대표가 됐지만은 당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다 원외라는 게. 그러니까 한 명을 빼고는 거의 뭐 다 정치 특히 신인들인데.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치 신인들 그런 지도부를 바라보는 현역 초선, 재선, 삼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홍준표 대표보다는 한 수 좀 떨어진다 저는 판단한 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자신의 지금 상태가 원외 대표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주변을 전부 현역 의원들 다 채웠어요. 현역 의원들로. 뭐 그런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원외 최고를 구성하고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사파전을 벌인 그런 어떤 선거든 부모 행정관에도 선거 치르고 나면은 금이 가는 건데 이미 금이 가 있는 당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고 앞으로 당대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관찰 대상입니다. 야, 이 아침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명언을 주셨어요.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후에는 앙금이 생긴다. 야, 이거는 참. 부모 자식 간에 선거 치르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옛날에는요. 그러는 거죠. 저 아버지하고 자식이 출마 때문에 싸워가지고. 같은 지역구에서. 가정 불화 생기고. 그래가지고 돌아선 가정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출마하지 못했고. 가끔 있겠죠. 뭐. 많이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망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오늘 두 분이 처음으로 실토를 하시네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아닌 지도부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실제로는 사실 무시라기보다는 이제 눈이 잘 안 들어오겠죠.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니 특히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원외고 최고위원들도 다수가 원외라고 하면은 이 지도부와 국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 느끼는 그 괴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뭐 김성태 의원님은 그렇지 않지만은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둘로 나눠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겠죠. 굉장히 앞으로 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또 공장장께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는데 무시 말고 그러면은 사실상 입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저희들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근위 행보나 소통 행보는 역대 최고로 해도 무방할 만큼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선명한 야당, 국민의당의 입장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겠다는데 선명한 야당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하고 잘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만이 선명한 야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 당대표의 이런 첫 행보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현 정부가 잘 싸워주기를 자유한국당에서 바라잖아요.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잘 싸우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후방 지원도 하고 또 때로는 과실은 자유한국당이 먹고. 굳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와 지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먹을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자기들끼리만 생각해 보면 어제 생중계하는 거 보니까 열혈 지지자들이 있긴 있더만요. 사진 찍으면서 막 안철수 연호하는 소리 지르고 그분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사실은 대안도 없었지만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는 게 결국 기반은요. 문재인 후보가 싫었던 사람들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밀어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밀어줬음직한 사람들이 사실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소멸해 가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지지율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 한참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를 찍지 않은 50%에 가까운 당원들이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 계속 노출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다 보면 내용이 옳고 그르고는 사실 가치관의 문제들이 많아요. 정당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근데 국민들이 뭘 보냐면 얼만큼 지들끼리 단합 잘하고 가느냐, 얼만큼 긍정적인 아젠다를 내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을 지들 나름대로 당내 협치의 개념으로 가긴 힘든 캐릭터예요. 그렇다 보면 점점 나쁜 소리만 나오는 잡음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 소멸해 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안철수의 의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각 당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 한번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정우택은 수도권에서 야3당이 단일을 보내자 지금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안철수가 진보 쪽의 표를 많이 잡아먹으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화이팅을 하더라고 토크쇼에서. 그리고 안철수는 수락연설 같은 걸로 보면 국민의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딱 좁히면 선택지는 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든 이제는 좀 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선거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놨다고 보고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생각하면 합당도 가능하겠죠.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점점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안철수 원래 그런 놈이니까라고 분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점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밀어내고 있는 거지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방선거 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정우택 이야기처럼 수도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지점이에요. 저쪽 사람들은 그것을 프레임 짜기 나름인데 그때쯤 그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독선과 오만과 가득 차갖고 지금 국민들을 피박한다 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뭐더라 그 지지율 독재? 예.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야권들이 지방선거나 무슨 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하겠다고 하면 그 반대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그거잖아요. 시너지도 나지 않는 야권 연대 의미도 명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 그런 프레임을 짜서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절망적이거든요. 이게 1+1이 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야3당이 뭐 합당을 하든 뭐 연대를 하든 뭐 무슨 수를 써서든 단일화를 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의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뒤집어질 건 아니잖아요. 뭐 좋게 이야기해서 1+1이 3인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그 굴리는 일종의 레토릭 이게 말장난 같은 거죠.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언어나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의 앞날이 막막하다고 해서 죽겠어요, 불쌍하게 봐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읍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견디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언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그 이미지들, 마음속의 결정들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미 없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지만 실질적인 당대표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할 가능성도 커요.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완전히 쪼개진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당 이번에 그 선출된 지도부는 한 명 빼고 다 외잖아요. 한 명만 그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안철수랑 그렇게 가까운 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당 일정에 잡혀 있는 공식 뭐 최고위원 회의 같은 이런 당 일정 말고는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원래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해서 성원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 지도부하고 완전히 쪼개지는 거거든요. 국회하고 당 지도부가. 그러면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가지고 갔느냐 이거죠. 그러면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힘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아비 대표가 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저는 바라올 건데 정말 진정으로 바라올 건데 안철수가 51%로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가 49%잖아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의 앞으로의 그 아주 무궁한 역할을 좀 기대하고요. 내부 총질 같은가요? 그렇게 험한 말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안철수가 민주당 안에서 버려왔던 그 폐악질을 그대로 당할 수 있게 한번 무궁한 활약을 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사실 안철수를 뽑음으로써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점점 소멸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치인들이나 일반 정치 지지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맞다고 생각하는 걸 부단히 증명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건 부단히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틈도 없이 언론들이 무자비하게 박근혜에 대한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방어도 못한 채로 끝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는 내가 안철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원이지만 이건 잘못이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안철수 체제에 순응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인다고 보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논란이 있었을 때 자기들이 먼저 와서 악플을 달고 막 공격했던 지점은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송으로 내봐야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낸 방송을 해명 방송이나 변명 방송으로 들으면 순위 올라갈까 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송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봐야 상대방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괴리감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민낯 있잖아요. 민낯.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쳐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이 뛰쳐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의당이야.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할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평생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쪽에서 계속 출마했던 사람 입장에서 자기 지역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되면 그거 그냥 냅둡니까? 나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저 새끼 떨어뜨리려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에 의한 자기들끼리 어떤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야권 단일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철수 대표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됐는데 지방선거가 10개월 나왔죠? 네. 뭐 10개월, 9개월 나왔는데 누가 봐도 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하려 저런지 절대 안 되겠죠. 지면은 대표 사퇴해야지 그럼 뭐 또. 뭐 때문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정부 어떤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순간 낙인 찍히거든. 저 똑같은 것들 문재인 정부 협조해. 이렇게 특히 호남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갈 데가 없어. 그런데 반대로 문재인 정부 협조하면 안철수 자존심이 또 허락 안 할 걸 그걸. 그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사파전을 벌인 그런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치르고 나면은 금이 가는 건데 이미 금이 가 있는 당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고 앞으로 당대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관찰 대상입니다. 야, 이 아침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명언을 주셨어요.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후에는 앙금이 생긴다. 야, 이거는 참. 부모 자식 간에 선거 치르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옛날에는요. 그러는 거죠. 저 아버지하고 자식이 출마 때문에 싸워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가정 불화 생기고 그래가지고 돌아선 가정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출마하지 못했고 가끔 있겠죠. 뭐. 많이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망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오늘 두 분이 처음으로 실토를 하시네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아닌 지도부나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와 싸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고요. 특히 안철수가 주장하는 극중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전후해가지고 친박 빼고 또 민주당 빼고 나머지 세력을 자기 중심으로 세력화하겠다. 과거 제3지대죠. 예, 친박 친문 제외 다 모여라. 예. 아마도 현실적으로 이제 바른정당 플러스 알파 이런 이제 연대 통합 이런 이제 포석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국민당의 지지 기반 지역이 호남인데 이런 안철수의 앞으로 극중주의 정치를 호남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기 그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의 많은 지적을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도 원외지 않습니까? 현재 원이 아니니까. 초선으로 비록 원외. 당대표가 됐지만은 당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다 원외라는 게. 그러니까 한 명을 빼고는 거의 다 원외. 정치 특히 신인들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치 신인들 그런 지도부를 바라보는 현역 초선, 재선, 삼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홍준표 대표보다는 한 수 좀 떨어진다 저는 판단을 한 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자신의 지금 상태가 원외 대표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주변을 전부 현역 의원들 다 채웠어요. 현역 의원들로. 그런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원외 최고를 구성하고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근데 안철수는 지금 자기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민주당을 뛰쳐나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의 패권, 독식에 대한 저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 당대표 모두 안철수 대표가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요. 이제 그야말로 국민당은 이제 안철수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고위 구성을 보면요. 현역 의원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네. 그럼 원외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최고위원회 포진에 있으면은 국민당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최고위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몇 번 했는데 안철수로 몰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안철수당이 되었고요. 근데 국회의원 몰빵이 아니 저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안철수 당이 되었다고 보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싸우겠다. 그게 딱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실제로는 사실 무시라기보다는 이제 눈이 잘 안 들어오겠죠.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니 특히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원외고 최고위원들도 다수가 원외라고 하면은 이 지도부와 국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 느끼는 그 괴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김성태 의원님은 그렇지 않지만은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둘로 나눠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겠죠. 굉장히 앞으로 예. 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또 공장장께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는데 무시 말고 그러면은 사실상 입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뭐 저희들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건의 행보나 소통 행보는 역대 최고로 해도 무방할 만큼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선명한 야당 국민의당의 입장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겠다는데 선명한 야당